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들이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천시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의문을 시정의 중심에 놓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께서는 시민의 시각에서 열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이천 쌀문화축제 장소의 적합 여부입니다. 이천 쌀문화 장소는 22년 민선 8기 시장님 취임 이후 모가면에 있는 농업 테마파크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이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축제는 위축되었으며 시민 불편으로 인한 갈등과 현장 혼란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축제에 갔다가 등산만 하고 왔다, 문화와 공연은 어디로 가고 쌀 가게만 있다라는 시민들의 농담 아닌 농담이 돌면서 절대로 쌀 문화축제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는 판매 중심의 행사는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접근성이 떨어져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려워졌고, 축제의 주인공인 지역 주민은 참여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축제장 안에서만 반짝이는 그들만의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이천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니기 쉬운 장소, 주차하기 편한 장소, 소비가 자연스럽고 시내 상권으로 이어지는 장소를 시민들은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쌀 축제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인근 여주시의 경우 관광 환경과 접근성이 좋은 실록사 일원에서 남한강을 배경으로 3일간 오곡 나루 축제를 개최합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공식 발표 방문객 수는 이천시의 2배가 넘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모가면 쌀문화축제 장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시장님 개인이 결정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접근성, 교통 혼잡, 노인 및 교통 약자 회피, 주차장 문제 등 축제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함에도 장소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4년간 피해받은 이천 쌀 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이나 이천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 셋째, 대다수 시민과 단체가 요구하는 구만리 뜰이나 복하천 수변공원으로 축제장을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천 쌀 문화축제 장소 재배치, 운영 방향, 재정립 등 전면적 재검토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북부권 및 남부권 신규 수영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노인, 성인,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이용하면서 이천시 수영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자기 개발과 생활체육인이 증가하면서 수영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별 교통 불편을 고려하며 북부권과 남부권의 신규 수영장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에 기반한 시설 설계보다 물리적 공급 확대를 우선하다 보니 수영 라인만 설치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고, 사우나, 목욕 시설 등 시민들이 원하는 부대 시설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은 건립 비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와 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시설로, 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력과 전략적 설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 다목적 체육관, 문화센터 등 방만한 시설물 실축은 당장 규모를 축소하고 조정하는 등 시민 수요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립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짓고 보자는 식은 안 됩니다.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기능과 규모는 적정한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시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수영장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을 검토 중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을 운영할 역량, 인력, 기술 등이 충분한지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한 수영장을 비롯한 민선 8기에 추진 중인 10억 이상 모든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목록 및 예산액, 향후 발생할 연간 인건비, 운영비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시설 신축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공공시설 사업은 민선 8기에서 끝나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정확한 수요 분석, 시민 중심 정책 방향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시장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도체 융합 복합 교육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은 원래 꿈드림 센터라는 기존 운동 시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반도체 전문 인재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반도체 융합 복합 교육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간의 용도를 변경할 만큼 값어치 있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두뇌, 즉 회로를 만드는 전공정 분야의 핵심 인력들은 4년제 대학의 반도체, 전자, 기계 전공 졸업생, 그리고 석박사 연구 인력 중심으로 채용돼야 됩니다. 즉 핵심 인재들은 전공 기반의 이론 교육, 고난도 실험, 고급 인력 연구 과정이 요구되며 이는 대학, 연구소급 시설에서만 양성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센터는 클린룸도 없고 특수가스와 케미컬을 다룰 설비도 없으며 전문적 장비를 설치할 구조적, 안전적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센터는 반도체의 핵심 기술 교육을 애초에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비, 실습시 장비 구성은 다이싱, 와이어 본딩, 몰딩 등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인 후공정 위주이며 이조차도 후공장의 핵심 공정 교육도 아닌 후공정 일부 장비 체험 등의 기초 실습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의 교육과정은 반도체 산업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협력사에서는 고졸, 비전공자도 입사 후 일주일 정도의 현장 교육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기업마다 사용하는 장비와 재정 공정 매뉴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배운 후공정 기술은 실제 취업 후 다시 처음부터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천시는 핵심 공정 교육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후공정 체험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홍보하며 약 21억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입니다. 원래 운동시설이던 건물을 무리하게 반도체 교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지적 쌓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와 염려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가르칠 역량이 안 되고 후공정은 기업에서 다시 배워야 하며 수료 후 취업 경쟁력 향상 효과도 없다면 가연 리모델링 비용 6억과 향후 3년간 운영비 15억 원 이상을 투입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반도체 핵심 인력은 대학 석박사 수준의 학력과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센터의 교육이 이러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과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지. 둘째, 진입장벽이 낮고 취업 후 1, 2주의 현장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달라 사전 교육의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왜 센터장 월봉 1억 원과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이 교육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교육 수료자들에 대해
SK 하이닉스나 규모가 큰 1차 협력 업체와의 취업 연계 방안, 우대 조건, 채용 협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4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